잘하신다고 칭찬을 잘하신 분이었어요. 김 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층에 사는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경비 아저씨는 무시하고 이런 언행을 한 것이 그게 사람 무시한 것이 잘못된 거잖아 이거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저씨한테 손으로 처음에는 못 때리니까 배로 가만히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배로? 밀고 그래 하다가는 나중에는 그 아저씨한테 이제 한 멱살을 잡고 한데 이렇게 올려갖고 막 그러는 걸 내가 봤거든요. 때렸어요? 때리진 않았고 배를 하면서 경기실에 이렇게 막 끌고 가야 된다 해나? 67살 경비원 김 씨를 배로 밀치고 멱살을 잡았던 건 50대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그 검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처음에 막 싸우다가 경비가 많은 거냐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많으냐고 막 이래 하니까 아저씨한테 그 애들한테 집에 가라 조용히 하고 집에 가라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입주민에게 경비가 뭐 하는 거냐는 핀잔을 듣고 멱살까지 잡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데 왜 경비원이 막지 않았냐는 겁니다.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 학생들이 그 시끄럽게 하고 막 장난을 치고 놀다 보니까 집에서 시끄럽게 이제 하고 그걸 듣고 있다가 나와서 경비원한테 빨리 애들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아마 질책을 한 그런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주민도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4년 전 그때를 그리고 경비원 김 씨를 그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경비는 경비답지 안 하고 그 아들 오가지고 30명 오가 있으니까 보내라 했는데 보라기도 부탁하라고 안 보내고 경비가 나갈 사람 경비 얼굴이 치가고 경비하수는 바로 오는 데가 없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은 경비원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으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겁니다. 아저씨는 잘못하신 게 없으신 거예요? 치다가 지금 내가 조금 더 누르치는 거고 누르치 이유도 없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고개 숙여줄게요. 경비원 김 씨의 유서엔 그날 그 주민이 한 말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정작 말을 한 주민은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모이는 많은 사람이 나거든요. 이제 지금 끌려다니면서 이제 그 주민도 많이 끌려댔어요. 하니까 저 이제 억울해서 굉장히 터지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준 모멸감으로 인해서 내가 자살할 때는 일종의 이게 시위죠. 나를 이렇게 죽일 만큼 당신에 대해서 분노가 극도에 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날 주민에게서 받은 모멸감은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꺾어놓고야 만 겁니다. 경비는 무슨 말이야? 무슨이니까 이 주민들한테는 시키는데도 구분구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지.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야 그게. 모멸감이라는 것 또는 모욕이라는 것, 경멸이라는 것은 그 마음 그 전체를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가장 어떤 자기가 살아갈 이유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괴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감정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신들 나름의 애환에 대해 경비원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있는 순간에 인격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해요. 지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봐. 경비 옷을 입는 순간에 끝나버려. 지금 사회 전반적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죠 뭐 하이. 현대판 노예 솔직한 말. 현대판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경비원들의 불만은 단단히 쌓여 있는 듯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비원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합니다. 모든 마음을 버린 거죠. 쓸개를 버리고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산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득도를 하면 득도. 보통 사람들은 견뎌내지를 못해요. 가죠. 그냥 그만두고 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도중 주민이 다가옵니다. 가지고 예. 주민의 말에 경비원은 바삐 움직입니다. 나가야 할 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주민의 차를 옮겨줍니다. 골프나 이런 거 갔다 오면은 골프채 같은 거 현관까지 들여다 주는 거.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갖다 주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갖다 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골프채를요? 골프채 같은 거. 무슨 이거 호텔도 아닌데. 이거 호텔도 마찬가지죠. 네. 주민이 부르자 또 달려갑니다. 경비실에서 차 키를 가져옵니다. 차를 빼야 하는데 주변에 차가 가로막고 있다. 이럴 때 이 아파트에서는 차 주인이 아닌 경비원을 찾습니다. 주차를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이번엔 택배 기사입니다. 부재 중인 주민들에게 택배를 전달하는 것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보시네요. 아이고. 택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봤을 때. 밥 먹다 말고 몇 번씩 뛰어나가고. 차 키가 지금 몇 대나 됩니까? 100개도 넘어요. 설악까지. 주민들은 여분의 차 열쇠를 아예 경비실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주요 업무는 주차입니다. 또 다른 입주민이 등장했습니다. 이쪽에만 있어요. 아침 6시 아, 8시 왼쪽에 큰 몇 번? 8시까지. 아파트 밖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단속 시간 전에 아파트 안으로 들여놔달라는 겁니다. 이곳에선 의뢰 경비원이 하는 일입니다. 업무에 한계가 없거든. 여기 보면 주차소가 99%거든,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비원에 대한 분급을 같이 주차는 이거는 사실 뭡니까? 기능직 아닙니까? 기능직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 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이 무렵이면 경비원들은 아예 주차 요원으로 돌변합니다. 10년 무사고인데도 그 저 노원 자동차 학원에서요 하루에 그 3만 8천 원인가 해갖고 2시간씩 8만 원씩 해갖고 내가 6일을 투자를 했어요. 집값이 비싼 아파트 단지다 보니 외제차도 꽤 많습니다. 한 대가 하나씩 다 있어요. 보세요. 아우, 진짜 외제차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여기는 외제차가 더 많아요. 내가 하루에 차 움직이는 게 돈에서 따지면 70억을 움직여. 하루에 70억 매일.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 주민들이 주차할 때 주변을 살피는 것도 경비원의 역할입니다. 경비원들은 오늘도 자신의 연봉보다도 비싼 차들을 대신 주차해주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보이면 바로 차를 넣어야 다음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익숙한 듯 좁은 공간에 주차를 끝냅니다. 하루에 한두 대도 아니고 워낙 여러 차량을 움직이다 보니 접촉사고는 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1,100몇십만 원까지 물어준 사람 있어요. 왜냐면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아니면 이제 또 당장 또 가기도 그렇고 왜냐면 임금이 여기서 나니까. 나 월급에서 10만 원은 지금 그 따로 저금을 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내가 사고 나서 별세 낼지 모르니까. 여기는 다 외제차다 보니까 접촉만 사고만 나도 그냥 몇십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이니까. 항변 한 번 못하고 1,000만 원 넘는 차값을 고스란히 물어주는 건 입주민의 민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주민의 민원은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민원 때문에 경비원 박 씨는 예전 일터에서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택배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택배가 그 사과주스야. 그게 이제 한 25일 동안 안 찾아가길래 며칠 그냥 그 분리수거 있는데 그냥 보냈다고. 그걸 보낸 거야. 그랬더니 한 5일 있다 그걸 이 여자가 찾아놓은 거야 나한테.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택배를 보관하던 중 물이 흘러내려서 버렸는데 얼마 후 택배 주인이 나타나면서 일이 커진 겁니다.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일단 놔둬야 전화번호도 있고 거기가 다 이름도 있는데 보면 금방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시 택배 아저씨한테 보낼 수도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사과값 2박스가 택배비 5,000원에서 13만 5천원 받아서 결국 택배를 보관하던 경비원이 물건값을 변상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보낸 사람이 주소를 잘못 적어 보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택배 물건 왔을 때 이 호수 자체가 어머니 집이었어요? 우리 집으로 돼 있어요. 돼 있고 고기 내가 먹었어요. 그래 내가 대전 사이인데 전화를 하니까 장모님 아버님 바빠가지고 그럼 보낸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웃 주민은 사과즙 하나를 먹은 후에야 잘못 온 택배라는 걸 알고 경비실로 갖다 줬다는 겁니다. 나는 남은 무게 놔두고 겁이 나가지고 경비실 아저씨인데 아저씨 이거가 저기 택배가 우리 그거 아닌데 이거 좀 가끔 내가 오늘 일하러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찾으러 오고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러고 몇 개 놓고 갔거든요. 1차 책임은 배송에 있지만 입주민과의 관계를 위해 경비원은 물건값을 변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화가 나서 아저씨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을 잡으라고 경비를 세워놓지 주민들과 그렇게 훔쳐먹으라고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경비? 그런 거 아니에요? 목격자가 있었어요? 아니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먹은 거는 누가 본 거예요? 먹으셨다는 건? 공기 버린 거 본 사람도 있대요. 사과즙.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 경비원이 사과즙을 먹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화가 난 입주민은 해당 경비원에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분투가 되는지 알아요. 소장이 날 부르는 거야. 하루에 한 며칠 부르더라고 했더니 아저씨 이 사건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아저씨 딴 데로 가라고 그럼 그만두던지. 결국 경비원 박 씨는 해고 통지서를 받기에 이릅니다. 직접 고용 관계가 있다라면 아마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인원을 줄일까 하더라도 눈에 밟히는 그 아저씨들이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대다수가 간접 고용의 형태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체랑 계약을 맺고 관리업체가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파견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고용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사용자들도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해고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경비원을 고용할 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경비원과 계약하는 간접 고용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아파트와 재계약을 위해서라도 업체에서는 주민 민원에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경비원을 해고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아저씨 올라오세요. 그래 올라가셨더니 올라갔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거 쳐달라고요. 쓰레기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쳐줬고 두 번째는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거기였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 총을 쫓겨난 게.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걸 거부했다가 다른 동으로 쫓겨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임 경비원들은 매번 해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32년 동안 해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부를 하는 거지. 뭐 연이 한 분이 하자면 내가 얼마든지 해줘. 저인간에 한술 잣대서 거기서 뭐 주는 거 먹지 마세요. 날짜지는 거 버릴 거 주거든요. 그거 먹으라고. 그럼 혹시 그 선생님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명절 지났는데 한 보름 지났는데 예를 들면은 무슨 나물 찌꺼기들 주고 그거 먹었냐 안 먹었냐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버려버리고 먹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만합시다. 한 경비원은 주민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면 제일 먼저 유통기한부터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와 있어요. 이 집에 줬다 그러면 그래 통전에도 막 여기가 한 3년 지난 거예요. 주차는 거 그냥 먹는다고 아니고 뭐 가위가 들어가요. 여기서 좋다 하면 그거는 다 집으로 가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건 다 들어가죠. 우리가 만난 경비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데 그 경비 뭐 이런 거 아무 말 그냥 풀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가 병원에 계약을 해서 성형외과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에 반말을